자, 우리가 SOP 타입의 전자소자를 좀 쉽게 탈거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초보자들이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요 SMD 타입의 그 8핀 SMD 타입의 이 소자를 띄기 위해서 이게 띄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이 지금 보면 요 버스들이라고 그러죠. 가느다란 선들이. 요 선들이 이 들고 일어나고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초보자들이 솔더링 기술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얘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고 그냥 인두길에서 막 그냥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떨어지냐면요. 이 메인보다 오래되면은 요즘 이제 법상으로다가 유연납보다는 이제 무연납을 쓰죠. 유연납과 무연납 차이는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연납은 납성분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무연납은 납성분이 없는 주석성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연납이 유연납에 비해서 융점이 40도 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열에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무연납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오래되면 이 납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 납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 강제로 막 뛸려다 보니까 뭡니까? 이 패턴이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 패턴을 찾아서 이 점퍼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점퍼선을 연결한다는 자체는 선이 바깥으로 노출된다는 자체는 이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이 디지털 회로에서는 노이즈를 제일 싫어합니다. 오동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패턴 손상 없이 잘하기 위해서는 이 SOP 8핀 타입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SOP 타입은 뭐냐면요. 리드가 양쪽 방향 바깥으로 향한 IC를 우리가 SOP 타입의 전자 소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롬 디바이스, 메인보드에서 롬 디바이스는 요게 SOP 8핀 타입의 SMD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SOP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뛰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산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납이 산화가 되다 보니까 납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 리드 양쪽에다가 젤플락스는 납을 잘 뭉치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은 납을 잘 녹이게 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도포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젤플라스 발효되는 게 아니라 납이 잘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은 뭡니까? 이 납을 어느 정도 녹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납을 갖다가 이 리드에다가 적당량을 여기 좀 녹여서 이렇게 납을 좀 녹이세요. 이렇게 양쪽을 녹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좀 띄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양쪽에 열을 좀 가하죠. 이렇게. 열을 골고루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 바람 세기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왜냐면 요 지금 옆에 붙는 요 SMD 타입의 치코넷 이런 것들이 이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면은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주의해야 돼요. 이 열풍기 열을 여기다 충분히 가해서 그죠? 여러분 띄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잘 안 떨어지는데요. 안 떨어지는 것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금 양산체제 공장에서 이제 이 부품을 갖다 우리가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이 SMD 타입들은 리드 타입이 아니잖아요. 밑하고 위에서 열을 쪼여서 이게 리플러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을 컨베이어받아 타러가면서 이 상부 히터, 그죠? 상부 히터, 하부 히터에서 열을 가해서 이 SMD 타입의 이 핀을 리드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쓰는 납은 크림납입니다. 크림납을 도포해가지고 하는데 얘가 컨베이어벨트 타고 들어갈 때 얘가 부품을 갖다가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품과 부품 사이 밑에다가 이 칩본드를 두 방을 쌓아요. 이렇게 빨간 거 뜯어보면 여기 PCB에 빨간 점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칩본드예요. 칩본드가 붙으면 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 보면 이제 노트북 같은데 보통 많이 이렇게 쓰는데 그때는 이 칩본드가 붙으면은 이 핀셋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안 떨어질 때는 이 핀셋을 너무 힘을 많이 가하지 말고 여기 가운데다도 열풍기로 열을 좀 가해야 돼요. 이 칩본드가 약간 좀 녹기 위해서 여기 가해주고 여기 가해주고 여기 좀 가해준 다음에 핀셋을 약간 45도 방향으로 약간 비틀면서 뛰면은 떨어집니다. 이 칩본드가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 칩본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칩본드가 발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는 약간 요거를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이게 이 패턴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적당량 힘을 가해서 양쪽 45도 방향으로 약간 비튼다 하는 기분으로다가 하면은 잘 떨어집니다. 이게 요걸 좀 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거 칩본드가 붙어 있다. 그죠?
자, 이제 뗐어요. 이제 띄고 나면은 이제 솔더옥으로 잔납 제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잔납 제거를. 예. 그래서 잔납 제거를 깨끗이 깔끔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젤플락스를 바르고요. 자, 이제 이게 무연납이다 보고 산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납 떨어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납을 녹여서 일단은 납을 좀, 기존에 있는 납을 좀 녹여주는 거죠. 예, 이렇게. 납을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냐고요? 뭐 적당히 발라도 돼요. 실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리드에 있는 거 납 띄워드리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열풍기를, 양쪽에서 적당히 가해주는 거죠. 양쪽에서. 자, 핀셋을 이렇게 잡고요. 예. 이쪽 리드 가해주고, 이쪽 리드 가해주고, 이쪽 리드 가해주고, 이쪽 리드 가해주고, 가해주는 겁니다. 이게 강제로 막 뛸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핀셋 갖고 가면 약간 흔들흔들대. 그때 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초보자들이 확 뛰면은 이 패턴이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그죠? 적당한 힘. 항상 적당한 힘을 가네. 적당한 힘이 얼마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힘이 얼마큼 센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납이 산화가 돼서 이 밑에 칩본드가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없는 것도 있지만. 자, 흔들면 되죠? 저렇게 흔들면 띄워집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제 솔더옥으로다가, 그죠? 잔납을 제거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미 저기는 산화된 죽은 납이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게 좀 원하는 솔더링이 되기 쉬워요. 저렇게 안 해주고, 이 죽은 납을 제거 안 해주고, 인두기를 대충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잔납 있죠? 산화된 납을 싹 빨아들이고, 그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탈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없죠. 제일 중요한 건 패턴에 조심을 해라. 일단은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롬라이터를 다 했어요.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플라스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깨끗하게 잔납 제거를, 저 플라스 성분을 TC로 다 깨끗이 닦아야 돼요. 세척소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닦았죠. 그러면 이제 새 납으로다가 솔더링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회로에다가 납을 충분히 입혀주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 너 놓고 그냥 리드에다 땜을 해버리는데, 이렇게 땜을 할 경우는 이 소자와 이 리드가 있어서 납이 붙어버려서 또 솔더로 납을 빨아들이는 그런 불편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납을 갖다 이렇게 충분하게 여기 요 회로에다 도포를 하세요. 그죠? 도포를 하고 나서 그냥 열풍기로 하면 딱 붙습니다. 예? 충분하게. 너무 납을 조금 바르면 안 되고, 좀 약간 도톰하게, 회를 도톰하게 이 납을 여기다 솔더링 하죠. 먼저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핀이 SOIC 8핀 타입의 이름이기 때문에 땜 나발을 할 때, 납을 열풍기 때문에 할 때 이제 바람 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양쪽 인두기를 가지고 핀이 8개면 양쪽 1번과 8번 핀을 갖다가 인두기에다가 살짝 납을 이렇게 인두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핀이 붙을 거 아니에요.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열풍기로 요 핀을 핀셋으로다가 이 IC를 누른 다음에 그 열풍기에다가 솔더링하면 다시 잘 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쪽에 땜을 살짝 해준다. 이 흔들리지 않게끔. 자, 핀셋으로 이제 뭐 위에를 잡든 옆을 잡든 해서 이렇게 솔더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붙겠죠. 예. 자, 실제 봅시다. 자, 세척을 하고요. 이 플라스 성분은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죠. 그럼 플라스 성분이 깨끗이 지워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SMD 타입 8핀 롬 디바이스를 우리가 솔더링 하기 위해서 납을 좀 충분하게, 이 혈액 좀 도톰하게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롬 디바이스를 그 회로에 얹고요. 자, 흔들지 않게끔 양쪽을 댐을 한 방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양쪽을 해줘도 좋고, 뭐 1번, 8번 해줘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상황으로 하세요. 자, 요 상태 안 흔들리겠죠? 요 상태에 이제 핀셋을, 이 디바이스가 흔들리지 않게끔 딱 잡고, 그죠? 뭐 위에 잡는 사람도 있고, 옆에 잡는 사람도 있는데, 위에 잡고 이렇게, 솔더링 해줍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핀셋을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리드가 밑으로 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잘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롱을 붙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결합을 해서 화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롬 분량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뭐 다 화면이 잘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SPI 플래시 롬을 이렇게 SOP 타입의 롬 디바이스를 원활하게 떼거나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QFP 타입, 이게 이제 사실 참 관건이에요. QFP 타입들은, QFP 타입은 뭐냐면 리드가 사방으로 바깥으로 향한 IC를 우리가 QFP 타입의 소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QFP 타입 소자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메인보드에 보면, 패널보드 쪽에 보면 이 타이밍 컨트롤러 T콘이라고 그러죠. 이 T콘 소자가 바로 이렇게 QFP 타입 붙어 있습니다. 이거 뛰기가 아주 난해요.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잘못 뛰면은. 이 다리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제 패널보드 이렇게 돼 있고요. AD 보드에 또 이 스케일러들 장난 아니죠. 이거 굉장히 많죠. 이게 불량이 났을 때는 갈아야 되지만, 그죠? 이게 냉납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떻든 이렇게 AD 보드도 QFP 타입 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보면 슈퍼 IO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128핀짜리 이 메인보드는요, 이 IO 칩이 의외로 또 분량이 많습니다. 그죠? IO. 얘가, 이 다리가, 그죠? 쇼트가 나는 경우도 있고, 소자가 불량인 경우도 있어요. 이 갈아야 될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웬만한 솔더링 실력 아니면 이게 힘들어요, 이것도. 자, 노트북. 노트북 말할 것이 없어 더 많죠. 더 조그맣고, 다리 자체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그죠? 아, 이거 수리 안 해. 뭐, 수리 안 하면 할 수가 없지만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QF 타입의 그 소자를 탈거하고 우리가 그 솔더링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젤프락스하고 이 카타칼은 사용 안 한 새 날 있죠? 새 거. 그거 필요하고, 젤프락 도포용 붓이 필요하고요. 솔더옥 있죠? 솔더옥. 그죠? 납흡착심지라고 그러죠? TC, 고주파 인두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메인보드든 AD보드든 우리가 이 탈부착할 이런 이제 그 제품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카타칼로다가 여러분들이 잘 드는 거예요. 이게 새 칼날이니까 잘 들겠죠. 요 리드 양쪽 위에, 밑에 하면 이게 회로가 손상되니까 요 부분, 그죠? 요 리드하고 요 리드가 맞닿는 요 부분을 갖다가 카타칼로 이렇게 싹 되면 이 리드가 싹 잘라져요. 이렇게, 그죠?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연습은 뭐냐면, 여러분의 불량나 랜카드 많죠? 랜칩들이 이렇게 QF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거 갖고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잘라냅니다. 이렇게 카타칼로. 조심하셔야 되겠죠. 힘을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자, 잘라내면 이렇게 요거만 싹 도려내지죠. 이렇게 딱 이거 다 드러냅니다. 그죠? 그죠? 드러내면 요 바디 부분만 싹 드러내지겠죠. 요 상태에서 젤플락스를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면 안 돼요. 젤플락스 도포하면 납이 잘 뭉치니까 잘 떨어지겠죠. 젤플락스를 도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두기로다가 충분히 열을 가하면 이 리드가 잘 따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죠? 리드가. 그래서 요 패턴 손상 안 되게끔 이거 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패턴이 워낙 이 다리가 촘촘하게 있으니까 이 패턴도 굉장히 가늘어요. 그러니까 디솔더링 할 때도 굉장히 요걸 주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럼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이 잔납이 남아요. 잔납 남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두를 하지 말고 솔더익, 납 흡착심지라고 그러죠. 솔더익을 이용해서 이 패턴에 있는 잔납, 즉 죽은 납이라죠. 산화된 납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솔더링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솔더익으로 잔납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 프락 성분을 깨끗이 지워야 되겠죠. 프락 성분을 깔끔하게 세척소를 이용해서 TC를 충분히 묻혀서 깔끔하게 세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세척된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부착을 할 때 이제 그 부착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 볼 게 있어요. 아, 난 칼 저거 하는 것도 힘들다. 그죠? 또 난 저게 어려워. 그럴 때는 이 SMD 리뉴얼 키트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저 칼로 저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도 굉장히 쉽게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MD 리무벌 키트,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싸요. 그죠? 그래서 SMD 소자, QFP 타입 다리 많은 소자를 쉽게 뛸 수 있는 것이 바로 SMD 리무벌 킷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싸고요. 해외 구매를 하게 되면 좀 쌉니다. 이 실제 동영상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So you bought your ChipQuick SMD1 SMD removal kit. Inside you will find a small syringe 이렇게 full 이제 of 그 paste flux. Mine is actually partially empty because I used quite a bit of it. 이걸 이용해서 이제 You'll 하는 find a 거죠. small spool of the ChipQuick alloy, and you will also get some alcohol prep pads for cleaning your board off afterwards. You start off by applying some of the paste flux to the pins of the component you're going to be removing. In this case, a 160 pin RCP chip from an N64. And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get it on every single pin that's soldered onto the board. This is the alloy. It looks a lot like regular solder, like some thick solder, except for the fact that it's actually very brittle, and if you try to unbend it too quickly, it will actually snap just like so. Crack. The way you use this stuff is a lot like just regular solder. You heat up the pins of the component and then you start applying the alloy. It will combine with the solder already present on the board and lower its melting point so that it will stay liqui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hich is what you want in order to be able to take the chip off. You want to apply the alloy to all of the pins and make sure that it's evenly distributed across everything.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the soldering iron or you'll bend some of the pins, as I will show you later on in this video. Once you make sure that all the pins have the alloy, heat them up one last time so they're all molten, and push your chip right off the board like so, and it will come right off. No damaged pins. 자, 이렇게 이제 그 쉽게 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저도 몇 개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연을 좀 보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유튜브 쪽에 동영상을 이제 링크를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실제 이제 다음에 한번 작업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이베이 쪽에 주문을 넣어놨는데 들어오면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간략하게 해서 한번 제가 유튜브 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초보자나 아니면은 다리가 저렇게 많은 거 있잖아요. 뭐 300개 이상 되는 그 얇은 것들은 요걸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굳이 이제 갈라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옛날에 메인보드 수리할 때 그 아이오 칩 갈 때는 아이오 칩은 또 열에도 약해요. 그 저거 뛸 때 참 고생들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런 게 그때 시절에 이런 게 있었다면 참 획기적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무벌 킷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전자기기를 수리할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많은 거 저건 도저히 내 실력으로 못 뛴다 그러면 얘의 SMD 리무벌 킷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죠. 자, 실제 이제 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칼로다가 요 상단부 여기 맞닿는 부분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회로가 나가버립니다. 이거 나가버리면 이거 버려야 되죠. 그죠? 여기서 뛰는 거예요. 저 카타칼날은요 좀 새거 한 번도 사용 안 한 거니까 잘 들겠죠. 그 사용하다 달아요. 그러면 이제 잘라 가지고 다시 또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맞닿는 부분 있죠. 맞닿는 부분 안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거 할 때도 손을 좀 이쪽엔 잡아야 돼요. 이게 그냥 안 잡고 그냥 했는데 손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죠? 얘가 흔들지 않게. 왜냐면 이 잘못하면 패턴이 일어나잖아요.
이 다리가 제일 많은 부품, 이게 착탈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뭐 요런 것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하면 싹 그거만 떨어지죠. 이 바디 부분만 싹 떨어졌죠. 그죠? 이 부분 이제 떼야 되잖아요. 이게 이 다리들이 엄청나게, 이게 지금 산화된 납들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열이 받다 녹았다 식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납이 더 굳어져 버리죠. 그러면 산화가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젤 프락스를 받을 때는 조금 바르지 말고 좀 충분하게 발라주세요. 예? 그래야지 이제 아무래도 이 납들이 잘 뭉쳐서 이 리드가 이제 인두개 딸려오죠. 이렇게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달라붙죠. 그럼 이제 털어내고, 또 옆에 거 털어내고, 인두질 할 때도 힘을 좀 빼세요. 왜냐면 힘을 주면 이 패턴이 일어나 버립니다. 특히 노트북 같은 데는요, 이 패턴이 금방 일어나 버려요. 이 PCB 재질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이 납을 긁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긁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 패턴 방향으로 긁는 게 좋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두서없이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패턴이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납을 이렇게 뒷솔더링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제 잔납을 이 인두기로다는 완전하게 제거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솔더 쓸 때도 힘을 많이 주면 패턴이 일어나니까 힘을 빼야 돼, 어깨에. 제가 BJ 리역 할 때도 말씀드렸죠. 힘을 많이 주면 안 되니까 힘을 적당하게, 그죠? 힘을 뺀 상황에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패턴들이 약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뒷솔더링 할 때 솔더 이건 좀 아끼지 않고 잔납을 좀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더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롤에 말려지는 걸 그냥 쓰면 작업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적당히 잘라 놓으세요. 잘라 놓으면은 쓰기가 참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여기 할 때 여기다가 요 솔더 위에다가 젤 프락스를 좀 도포해서 하면은 패턴하고 잘 달라붙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제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살짝 패턴이 뭐 옆으로 좀 갔죠. 여기 실습 차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요즘 패턴이 옆으로 휘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 패턴 방향으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옆으로 긁으면 이게 패턴이 약하기 때문에 옆으로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 패턴이 옆으로 붙었잖아요. 이건 이제 진짜 수리랑 불량 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탈거를 하는 거고요. 자, 부착하는 방법. 슈퍼 아이오 칩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쉽게 부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좀 디솔더링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슈퍼 아이오 칩은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 다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이 회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 디솔딩 다 한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 젤 프락스를 바를 때는 좀 적당량을 바르세요. 그죠? 이 젤 프락스는 납을 잘 붙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 납을 잘 모이게 하는 성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로 불량나지 않은 이 잘라버린 거죠. 아까 불량나지 않은 이제 아이오 칩을 갖다가 이제 붙일 거죠. 여기가 1번 방향이죠. 1번 방향 동그라미 쳐진 부분 잘 놓고요. 이 흔들지 않게끔 네 쪽 구퉁이를 납으로다가 요 리드를 한 방씩 땜을 해줍니다. 땜을.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끝에다가 땜을 해주면은 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요런 식으로 끝에만. 이게 안 하면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죠?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그럼 열풍기를 할 때 이 회로가 안 붙는 현상이 생겼죠. 자, 여기도 지금 이제 붙일 거죠. 끝에만 살짝 땜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건 이렇게 붙어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솔더 윅으로 작업해주면 되니까. 그죠? 자, 리드에 할 때는 이렇게 양쪽에다가 젤 플락스를 충분히 발라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 납과 여기가 잘 붙어버려요. 이게 젤 플락스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걸 하나는 납땜하기보다는 이렇게 쭉 밀듯이 이렇게 납땜을 해버리시라. 쭉 밀듯이 이렇게 쭉 밀듯이. 자, 이쪽도. 근데 이 아이오 칩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요, 작업을 빠른 시간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쭉 이렇게 납땜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때 이제 우리가 솔더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죠. 납 흡착심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업을 실제로 할 때는 좀 빠르게 신속하게 좀 더 좀 안정되게 작업을 해야 돼.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납 수작실하면 납을 쫙쫙쫙 빨아들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리드에 붙어 있던 납들을 우리가 이제 제거를 어느 정도 1차, 2차, 3차로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다리가 많은 것들은 좀 이 솔더 윅이 좀 많이 들어가요. 솔더 윅이 좀 단가가 좀 비싸죠. 그죠? 이제 납을 저렇게 솔더 윅을 롤에 말아 갖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잘라 갖고 작업을 하니까요, 작업성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잘라 놨어요. 잘라서 통에다가, 이게 공기 중에 산화가 되니까 밀폐된 용기에다가 담아 놓으면은 사용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라 가지고 저렇게 적당량을 잘라 가지고 저렇게 잘라 놓으니까 조만큼 길이가 좋더라고요. 잘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통에 담아서 그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더로 깨끗이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관건은 뭐냐면, 이제 아이오 칩이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해야 되고, 이 하나하나 리드를 납땜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을 가지고 한번 쫙 칠해주고, 양쪽에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솔더 윅으로 이제 그 납을 갖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또 모르니까 루페로다가 이 리드가 제대로 붙었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뭡니까, TC로다가 세척을 해서 테스트를 하면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 해서 지금 바이오스 에러의 강좌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클락 에러, 리셋 에러, 이제 컴퓨터의 전원 공급 에러가 남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락 에러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좌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인터페이스 에러부터 오늘 바이오스 에러까지 쫙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릴 말은, 막바로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메인보드 강좌를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강좌를 듣기 전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채널이나 제 공식 카페에 전기전자 기초과정과
모니터 실물 과정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 상황에서 메인보드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메인보드 강의를 듣기 전에 선행 조건이 못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그죠?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쪽에나 아니면 네이버 TV나 아니면 제 공식 카페에 오면은 메뉴별로 뭐 전기전자 기초과정, 모니터 실무과정, 메인보드 과정을 한 단위 이렇게 묶어가지고 메뉴별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공부하시면은 편리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